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저는 이제 5번 뽑을 거예요. 5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영이네 당첨 노하우, 당첨 비결 6가지를 공유합니다. 아영이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했죠. 그동안 얼마나 당첨되었나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만큼 됐더라고요. 요거 다 당첨된 거예요. 16개. 오,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다양하게 당첨됐습니다. 이 정도 당첨됐으니까 어떤 노하우가 좀 생겼겠죠. 그거를 좀 공유 드려보려고 해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 가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많이 접수했냐?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당첨돼버리면 진짜 당첨되고 싶은 사람 기회 뺏는 거 아니냐? 오해를 바로 잡자면 이렇게 3가지는 아영이랑 아린이가 태어나기 전에 접수하고 당첨된 집입니다. 좋게 포장하면 저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했던 집이에요. 근데 사실은 갈등이 있어가지고 독립을 하게 된 건데, 따라서 지역 불문하고 그냥 어디든지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좀 제각각입니다. 경기도, 서울 구로, 서울 성동구, 또 작은 면적을 했죠. 원룸. 그러니까 일부러 당첨 확률이 높은 단지들을 고른 거죠. 따지면 한 6년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당시 하남은 가장 먼저 예비번호를 받았어요. 천왕이랑 금호 발표를 기다리던 중에 천왕 발표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입주 시작일에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한 60일 정도 주어져요. 첫째 날에 바로 이사 갔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가 좀 한시가 급했다, 그만큼 간절했다. 금호를 포기한 이유는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한 20년 된 아파트. 요거는 신축이었고, 천왕은 한 3년 정도 된 아파트. 또 이미 천왕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포기하기도 했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성동구였어요. 그래서 성동구를 벗어나고 싶어서 안 한 거죠. 접수할 때만 해도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을 자신이 있어서 접수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갈등이 아직까지 저희가 결혼식을 못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6가지는 천왕에 살던 중에 신청한 곳이에요. 아내가 이제 첫째 아영이를 임신하고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불안한 마음에 나오는 공고마다 접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접수한 공고들입니다. 이때 이 천왕 29형이 원룸이었어요. 원룸. 여기서 산후조리하고 아이까지 키울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첨 확률이 높은 단지를 골랐습니다. 이 6가지는 한 3년 정도 된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제 전세임대는 보험으로 가지고 있었고, 다 떨어지면은 여기로 가려고 다행스럽게도 매입임대 LH 중랑이랑 성북이 먼저 예비 순번이 나왔어요. 요거 3개가 남았는데 요 3개도 다 예비자가 된 거예요. 얘도 예비, 요것도 예비. 그러니까 5개가 다 예비였어요. 이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영이가 먼저 세상에 나와버렸습니다. 여기 살고 있었을 때 이 원룸에서 새 식구가 살았어요. 아영이가 100일쯤 됐을 때 명일동 행복주택 예비 2차로 순번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이사를 했어요. 천왕동에 살고 있었으니까 천왕 국민임대나 천왕 장기전세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순번이 빨라서 이 명일동 행복주택도 입주 지정 기간 첫날에 바로 왔어요. 여기 살면서 같은 천왕동이니까 산부인과 가거나 출근하면서 이 단지들을 보거든요. 이것도 단지를 볼 때마다 빨리 여기로 이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순번이 안 빠지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좀 제 직장이랑 관련이 있는데, 당시 제 직장이 위치가 마곡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살고 있잖아요. 명일에. 명일역에서 마곡역까지 지하철로만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도보 이용 따지면은 왕복 3시간 정도 걸려요. 3시간이나 걸리니까 직장 근처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신청했던 곳이에요. 같은 5호선이라 그건 편하긴 한데 지하철에서 자리 싸움이 있잖아요. 곧 일어날 것 같은 사람 앞에 잘 보고 서야 되잖아요. 자리 잘못 잡으면 여의도까지 서서 가야 돼요. 3시간을 지하철에서 허비하니까 6시에 칼퇴해도 8시에요. 집에 오면. 또 출근은 7시에 집에서 나서야 되고,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마곡으로 신청을 했어요. 행복주택은 금액이 좀 높은 편인데 국민임대는 저렴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출퇴근 시간은 한 도보 5분 정도, 얘는 도보 5분, 왕복 3시간. 이거 무조건 가야죠. 그런 생각을 하고 신청했는데 접수하고 나서 보니까 인사발령이 난 거예요. 강서센터에 있다가 강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를 가지 못했다. 여기는 엄마를 위해서 같이 신청했었다고 소개했었죠. 같이 신청해야 점수를 더 준다. 나머지 집들은 아영이가 커가면서 짐도 늘고 또 아린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방 3개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접수한 단지들입니다. 고덕 여기는 어린이집 문제가 좀 있었어요. 신청할 당시에는 아영이가 어린이집에 안 다녔는데 이제는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어린이집 문제가 있어서 못 갔다. 여기는 GH공사 다산증권이 될 줄 알고 계약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다산증권이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TMI였어. TMI. 결론은 뭐냐, 이사 가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많이 접수했냐. 저도 이사 가려고 접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 이렇게 예비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예비였다. 5가지가. 진짜 당첨되고 싶은 사람 기회 뺏는 거 아니냐. 제가 제일 간절해요. 저는 확률만 높으면 지역 상관없이 그냥 다 넣잖아요. 천왕 살다가 명일로 가고, 경기도, 구로구, 성동구, 그리고 실제 이사도 첫날에 그냥 바로 이사 갔다. 당첨 비결 알려드릴게요. 먼저 행복주택 해볼게요. 행복주택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일단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선공급 신청자는 목숨이 2개. 행복주택은 우선공급이랑 일반공급이 있어요. 우선공급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일반공급 신청자와 한 번 더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목숨이 2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선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으면 무조건 우선공급으로 접수해야겠죠? 그 당첨 비결이 우선공급으로 넣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1순위 만점이라면 우선공급으로 해야죠. 그런데 저는 아까 지역이 여기저기였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성동구였는데 구로구로 넣고, 또 구로구에 살고 있는데 강동구로 넣었잖아요. 명일동으로. 그럼 1순위가 아니거든요. 당첨 비결은 싸우지 않는 단지 선택하기, 선택장애를 일으킬 단지 선택하기. 우선공급 신청자는 목숨이 2개. 그렇다면 목숨이 2개인 사람들과는 안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공급이 없는 단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 공급만 있는 단지.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니까 우선 공급이 없는 곳을 신청하자. 우선 공급이 있는 곳에 일반 공급을 신청하면 우선 공급 사람들이 일반 공급으로 넘어오니까 경쟁률이 높아지잖아요.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표로 보여드릴게요. 행복주택 경쟁률은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36 청년, 요거 보겠습니다. 우선 공급은 2명, 일반 공급은 22명을 뽑아요. 우선은 지금 700명이 신청했으니까 경쟁률이 350대 1이죠. 일반은 7.5대 1. 우선 공급 경쟁률이 높으니까 일반 공급해야지 땡, 안 됩니다. 일반 공급 경쟁률은 이 우선 공급 탈락자를 다 더해야 돼요. 이 700명 중에 2명만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698명, 이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698 더하기 164, 요거 나누기 22, 요게 실제 경쟁률이에요. 그럼 7.5대 1, 요게 아니라 39대 1이 됩니다. 경쟁률에 함정이 있다. 7.5대 1로 생각하면 안 된다. 39대 1이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했냐, 여기 신청했습니다. 왜? 일반 공급만 있잖아요. 우선 공급이 없으니까 여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급 신청자랑 싸우지 않은 단지를 선택한 거예요. 수치로 이제 보여드리면 2017년 행복주택의 평균 경쟁률이 나와 있어요. 10.7대 1. 근데 제가 넣었던 천왕 7단지 경쟁률 6.5대 1. 또 더 중요한 거는 일반 공급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에 함정이 없습니다. 선택장애를 일으킬 단지 선택하기. 이게 무슨 뜻이냐? 선택장애가 언제 발생하죠? 선택지가 엄청 많을 때 발생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을 딱 켰을 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또 영화 보다가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아니면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저 사람도, 양다리는 안 된다. 아무튼 이럴 때 선택장애가 생깁니다.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단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선택했냐? 공급 인원을 봅니다. 어디가 많이 뽑나 이렇게 한번 수습 봐요.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보다가 신혼부부 계층으로 강동구가 많이 뽑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덕 그라시움은 59로 딱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레미안 여기는 49, 59 또 나뉩니다. 이 안에서 얘는 선택지가 2개, 얘는 또 선택지가 하나예요. 그럼 1순위 만점자들은 59형 쓰겠네요. 점수가 또 어느 정도 된다. 그럼 다들 이거 할 거예요. 59형으로 방 3개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49는 선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전 이걸 했습니다. 49로 선택지가 많은 곳에 넣은 거죠. 이것도 수치로 보여드리면 이 2가지 합치면 한 3대1 정도 되고 8대1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 난다. 3대1이면 거의 당첨이거든요. 최소한 예비로 되거나. 그래서 제가 예비로 된 것 같아요. 행복주택은 한번 영상으로 정리한 적이 있어요. 이걸로 정리했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공고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나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100개 이상의 단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1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요거 국민임대랑 장기전세는 기본적으로 신규 단지의 최초 모집 공고에서 신혼부부 분량을 주로 노렸어요. 20, 30대가 당첨되기가 힘들어요. 국민임대랑 장기전세는. 일반 공급으로는 힘들다. 왜냐? 점수가 안 나오는 배점들이 있어요. 나이, 무주택 기간, 미성년 자녀 수. 여기서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일반 공급으로 우리 나이대가 넣으면 안 되고, 신규 단지 최초 모집 공고할 때, 왜냐면은 그냥 재공급하는 단지들은 다 일반 공급이에요. 최초로 모집하는 공고에서는 쿼터가 나눠집니다. 신청 계층별로. 그래서 그 물량을 노려야 한다. 국민들의 장기전세는. 이거는 이제 커트라인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의외로 이게 엄청 간편한 꿀팁인데 많이들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LH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 공개가 안 돼요. 근데 SH는 대부분 공개되니까 SH 지원하실 때는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보는 기준이 대부분 비슷해요. 작년에 점수가 높았던 집은 올해도 높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천호사 천호 50%에 14점이다. 50% 14점. 미아 1-1. 여기는 50% 9. 미아 1-1. 50% 10. 점수 비슷하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우선 공급으로 접수하기. 우선 공급 신청자는 목숨이 2개다.
1순위 만점이라면 또 꼭 가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우선 공고로 접수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앞에서 경쟁률의 함정 보여드렸죠. 경쟁률을 낮추려면 싸우지 않는 단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공급만 있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선택 장애를 일으킬 단지 선택하기. 많이 뽑는 지역, 그 중에서도 신청 면적에 구분이 있는 단지를 선택하라. 어디를 신청해야 될지 내가 고민되는 만큼 남들도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뽑는 지역에 가장 작은 면적으로 신청하기. 또 국민임대랑 장기전주택 같은 경우 계층별 쿼터가 있는 단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나 주거약자, 중소기업 근로자 이렇게 계층별 쿼터가 있는 단지는 자격 제한이 일단 있으니까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또 국민임대랑 장기전세는 일반 공급으로는 당첨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배점이 낮아서 차라리 이 쿼터가 있는 단지를 선택하면 다른 순위랑 배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 커트라인 비교 후 접수하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저는 이제 5번 뽑을 거예요. 5번. 왜 그러냐? 과거 커트라인, 그리고 과거 경쟁률 이런 걸 보면 지금의 커트라인이랑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그려집니다. 나는 몇 순위 몇 점이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커트라인이랑 나를 비교하려면 나는 그 공고를 기준으로 몇 점이다. 그러면 여긴 당첨되겠네.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그게 필요해서 이 5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몇 순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내 순위도 모르고 내 점수도 모르는데 나는 왜 계속 떨어지지? 하시는 분 이러면 안 됩니다. 꼭 비교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5가지보다 중요한 비결. 접수는 공짜. 마구마구 접수하는 자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유느님이 하신 말씀 긍정적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 일단 접수를 해야 당첨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세요. 또 모든 걱정은 은행 가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긍정적으로 접수하자. 또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고 아영인의 효과를 받자. 그게 이제 최고의 당첨 비결이다. 당첨됐는데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접수를 못하겠어요. 이만큼 당첨됐습니다. 이만큼 당첨되고도 결과를 기다리는 공고가 있어요. 저는 괜찮은 공고가 있으면 계속 접수할 겁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 접수하세요. 모든 임대주택은 계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당첨되면 청약통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공고문에 그런 말 없습니다. 여기 살고 있으면서도 저는 티니타랑 공공분양 계속 넣고 있어요. 제 청약통장 멀쩡합니다. 청약통장은 점수랑 순위만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분양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걱정하지 말자. 이미 다른 공고에 접수했는데 또 접수하면 중복 신청으로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공고문단 한 번씩 마구마구 하자. 이렇게 당첨을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접수했을까 정리를 해봤어요. 이만큼 접수했습니다. 문자로 확인 안 되고 저도 잊어버린 공고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한 100개는 넘지 않을까 싶어요. 여태까지 접수한 공고만. 저도 엄청 떨어졌죠. 처음 청약했던 그 가좌 29요. 여기도 떨어졌죠. 이때 같이 신청한 거거든요. 저도 이때는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떨어졌는지 알겠어요. 가자 행복주택 접수 현황. 한 명 뽑는데 2012명이 접수했습니다. 2000대 1이었다. 저도 이렇게 하나씩 배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쭉쭉 접수하자. 친구한테 들었는데 지인한테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거 다 있대요. 땡땡땡 없다. 이제 저한테 들으셨죠? 접수는 공짜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걸 준비했어요. 접수는 공짜 챌린지. 지금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할 거예요. 상품을 일단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마구마구 접수만 하세요. 당첨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상품 받아가면 되잖아요. 1,000명, 100명 일단 접수하자. 쪽집게 상담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상담도 해드릴 거고 아영인의 효과를 무한하게 볼 수 있는 굿즈도 드릴 겁니다. 졸지 말고 공고문 열심히 읽어보시라고 커피도 드리고 책도 보시라고 스페셜 쿠폰도 마련했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1111개. 막 접수해가지고 당첨되면 제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집이 생기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아영이네가 선물도 준대요. 여러분이 이 쿠폰을 많이 이용해주시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수익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전액 기부할 거예요. 카페에는 이미 올려놨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제가 상품을 엄청 많이 준비해놨잖아요. 아직 더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접수는 공짜. 이거 참여하셔가지고 집도 생기셨으면 좋겠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기부도 하자. 일석삼조. 당첨 비결이랑 챌린지를 같이 엮어서 기획하게 된 이유는 윌라 오디오북에서 이거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같이 기획을 해보게 됐습니다. 윌라 오디오 덕분이다. 제가 육아하면서 이어폰으로 이것저것 많이 듣거든요. 전문 성우가 책 읽어주는 어플이 있다길래 한번 써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사용했더라고요.
최근 30일 이용 현황 108시간. 엄청 많이 썼죠. 따지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한 거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중요한 건 공짜예요. 1개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챌린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던 게 요런 책이 있었어요.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합니다. 요거 듣다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요즘에 요 책 따라서 하루에 2리터씩 물 마시고 계단으로 걷고 10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그러니까 하루 8시간만 먹는 걸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동기부여를 좀 해드려야겠다. 댓글로 그런 분 많거든요. 생애 처음으로 접수해봤다. 그럼 그분도 마음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가정 행복주택 처음 넣었을 때 그 마음처럼 이때는 없었거든요. 유튜브에 이렇게 설명해주는 게. 그냥 혼자 공고문 보고 넣었었는데 이전 공고가 가자가 나왔잖아요. 좀 뭔가 동기부여를 해드려야겠다. 챌린지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한 번 접수하는 건 어렵잖아요. 매일 한 번씩 공고가 나오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5월 31일까지 챌린지 기간 동안 한 번은 접수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를 해봤어요. 집 구하는 일인데 한 달에 한 번은 접수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하자. 가져와 넣었을 때 저처럼 혼자 준비해서 혼자 접수하고 이러면 외롭잖아요.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하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 그거 있었어요. 책 중에 재밌었던 책이 말투가 고민이라면 유재석처럼,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다고 응원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성우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성우님을 못 이기죠. 진짜 좋습니다, 목소리들이. 그래서 한번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책은 직지. 이 책이 너무 좋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감동. 그래서 이분 거 보니까 고구려라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려도 다 봤고, 요거 재밌었습니다, 요거. 달러구트 꿈 백과점. 이게 되게 좋았어요. 괜히 4.8점이 아니다. 이게 1권, 2권 있는데 2권은 4.9점이에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런 김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일자리였다. 높은 수준의 연봉, 이 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건물, 각종 인센티브 제도, 기념일에는 고가의 꿈을 무료로 제공하는 세심한 직원 복지까지. 일자리로서의 장점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달러구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보다는 못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달러구트의 혈통과 그의 먼 조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 가문의 존재야말로 이 도시의 기원이기도 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페니는 마음이 벅차올라 몸이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제발 합격했으면 좋겠어. 페니가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런데 이렇게 읽어줍니다. 책을 보려고 하면 눈으로 보고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듣는다거나. 저는 육아할 때 듣는데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지금 바로 다운받자, 접수는 공짜, 얘도 공짜다, 윌라도 공짜. 오늘도 계속 들었는데 추리소설, 살인사건 이런 거 재밌습니다. 누가 범인일까 이렇게 들으면서 선착순 1000명에게 드리는 요 스페셜 쿠폰을 이용하면 기부금이 적립이 됩니다. 여러분은 공짜로 책 듣고 또 기부하는 셈이에요. 이 금액은 정산된 후에 네이버 해피빈 통해서 전에 기부하려고 해요. 네이버 카페 이용하면 팝업 창이 뭐 이렇게 하나씩 뜨는데 그 배너를 클릭하면 100원씩 적립이 되더라고요. 그냥 100원씩 쌓이길래 모금함에 이제 기부를 했어요. 300원, 200원, 8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 챌린지로 이제 윌라에서 기부금 적립이 되면 모금함을 한번 꽉 채워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윌라 공짜니까 많이 가입해주세요. 접수는 공짜, 윌라도 공짜. 아마도 기부는 청각장애 아동 또는 가정과 관련된 기관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그런 데만 했어요. 이게 또 잘 진행되면 제2회 챌린지 할 때 그때는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서 좀 하고 싶고, 또 뭐 구독자분들 중에 월세나 집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는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또 쪽집게 상담이라고 넣어놨어요. 그 예전에 아영이네 상담소라고 상담해드리는 콘텐츠를 한번 했었거든요. 사연 받아서. 일화 주인공이 남효자님이라고 이번에 국민임대 59형으로 이사 가십니다. 59형 방 3개로. 또 2화 주인공 매입임대 입주하셨죠. 그것도 촬영했었는데 아무튼 1화 2화 다 당첨되셨다. 3화 주인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가삼촌 제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이번에 수서행복주택 당첨됐어요. 그 루트를 되게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생에 살다가 청년 매입임대 가고 행복주택, 강남 오빠가 됐다. 다 당첨시켜 드릴게요. 이 5가지
또 요거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당첨이 안 된다. 이러신 분이 계실 거고, 또 이게 설명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필히 요 챌린지에 참여해주세요. 다음 주인공으로 당첨시켜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공고에 접수하시고, 게시판에 인증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땡입니다. 요거는 선택입니다. 윌라 스페셜 쿠폰 이용해서 윌라 쓰시는 거는. 대신 쓰시면 기부를 할 수 있다.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에 접수번호 남겨드릴 거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기부되니까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라 오디오북 쿠폰함에 아영인의 행복주택이라고 입력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금 주시는 거예요. 윌라 화이팅!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여요? 똑바로 해요?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보니 잘생겨 보여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빠이빠이. 까꿍 우뚝우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